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NJ 뉴스자켓 김영민입니다. 그 옛날에 VJ라는 게 비디오 자켓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시절 감성으로 VJ 특공대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봤는데. 저희 PD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째려보고 계시네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희는 MZ세대 알겠습니다. MZ세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시작해 볼 텐데요. 윤 대통령이요. 민정수석 부활.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킵니다. 이게 바로 민심을 청취하겠다라는 의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정기관 장악 등을 우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청와대가 유지해왔던 민정수석실을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총선 4월 10일 총선 패배 이후에 이 민심 파악을 위한 민정기능 부활의 필요성이 좀 검토돼 왔고 그래서 어제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한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 조직 개편과 인선 내용을 또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 오래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네요. 또 야당에서도 소통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민심 청취하겠다. 이거 딱 맞는 얘기네요. 이 신임 민정수석이 궁금해지는데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법무부 법무차관, 검찰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기획통검사 출신 법무행정 전문가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김주현 신임 수석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을 좀 보면 민정수석실에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네.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또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민정수석 하면은 딱 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 사정기관 장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뭐 법률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비판을 좀 보면 민주당의 최민석 대변인 어제 김주현 비서관의 임명을 두고 네. 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라고 인선을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이 검찰,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 통제하고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임 수석의 검사 출신이 임명되는 등 이 사정기관 장악,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부인했는데요. 네. 이 민정수석실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건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라고 이 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네. 또 사법 리스크 그게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직접 밝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정부가 이 최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제처가 어제 지난 2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국회로부터 접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서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좀 시사한 바가 있죠. 네. 민주당의 특검 강행,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어서 아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특검법 수용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하면서 한 발언이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에 상당한 파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회동에 배석한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전한 거고요. 이런 제안에 홍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이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역으로 3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이 삼김 여사 특검법 뭔지부터 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이 내세운 입장입니다. 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어제 밝혔는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그러니까 이 3명 3김 여사 특검법을 같이 추진하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법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네.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관한 특검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모으기 의혹 그 옷과 장신구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라고 김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쓰리킴이고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쓰리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장 후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후보 등록 기간이에요. 지금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들 좀 살펴볼까요? 네,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어제와 오늘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정식 의원의 입장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민의가 민생 회복,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견제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라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 과감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도 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가 있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또 우원식 의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명심, 당심을 배경 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겠다. 원칙과 노선 잃지 않고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 발휘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경선이 최대 5파전까지도 갈 수 있다. 5명이 나온다고요? 네, 일단은 조정식, 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아직 오늘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 국회의장 경선이 최대 5파전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에 이어서 지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언론 보도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소식은 저희 3부에 고민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섭외를 할 때요. 뉴스 파이팅입니다 하면 막 웃으신대요. 왜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면서. 생긴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뉴스 파이팅 이름이 뭐냐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뉴스 파이팅. 파이팅 있게 저희가 섭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말입니다. 저희 이렇게 어렵게 섭외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실시간 댓글에는 해외에서 들으시는 동포분들께서 댓글 안 남겨주시는데 좀 많이 남겨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안 유럽 출장 결국 취소했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어제 분노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여야 합의가 불발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급액 조정하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을 해왔었는데 네. 21대 국회에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네.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실상 21대 활동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서 불발됐다는 걸 밝혔습니다. 예. 연금특위의 여야 간사가 막판까지도 타결을 시도하면서 보험 요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네. 이 소득 대체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이 소득 대체율은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45%는 돼야 한다 이렇게 맞섰거든요. 네. 그래서 딱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려워진 겁니다. 공은 자연스레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요. 원점 재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포인트,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군요. 근데 결국에는 유럽 출장도 취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예정이 됐던 네. 이 영국 스웨덴 출장 취소가 됐는데 주호영 위원장이 이 출장 기간에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이 출장의 동기가 오해받을 수 있다라면서 취소를 한 겁니다. 네. 외유성 출장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야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해석 아닙니까? 누가 봐도 외유서 출장 아니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영국 가고 스웨덴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예, 그렇게 말입니다.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실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재호 주중국 대사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외교부는 징계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정재호 주 중국 대사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고요. 네. 감사 결과 이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네. 뭐 징계하거나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외의 건들도 있는데 네.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서 종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밖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또 외교부 직원들은요. 진짜 해외 가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 만약에 여권 잃어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찾아갈 곳이 대사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해외 나가면 그냥 좋아가지고 국민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한 영민한 뉴스 자키로서 자리를 많이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달여도 안 됐지만 앞으로 뭐 NJ 하면 김영민 할 수 있도록 1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했군요.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1주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김영민이 누구냐 유튜브로 가서 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